네, 국회에서 취업준비생의 인권을 위한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렇게 취준생 인권보호법을 위한 움직임이 있다면 네, 저희 자업정보센터에서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몰라서 넘어가고 또 취업시장의 약자라서 알면서도 넘어가야 했던 그런 부당한 일들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이 코너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자기 권리를 조금 당당하게 주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분 드디어 오셨네요. 저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네. 취준생 인권위원회 노무사 출신이시죠. 송진원 컨설턴트님 2주 만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뭐 하고 지내셨는지 한번. 네, 뭐 어제는 그 민방위가 있어가지고 네. 처음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진짜 아재가 됐구나 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주 금요일에 예비군이 그러셨어요? 네. 다녀오겠습니다. 정말 공감이 안 가는 대화를 하고 계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자랑 대화를 해볼게요. 네. 네,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2부의 도움이죠. 김하영 캐스터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저는 뭐 민망해서 매일매일 보고 보는 있기 때문에. 얼굴이라 식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항상 잘 지냅니다. 식상하셨다고 하면 제가 뭐가 됩니까? 반갑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송쌤이 오늘 준비하신 주제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지금 최근에 연달아 터지고 있는 채용 비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지금 채용 비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네 사회에 얼마나 지금 뿌리 깊은지 또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짚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뉴스를 남규 씨랑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새벽에 대구은행 채용 비리에 대한 뉴스가 나왔었어요. 그럴 만큼 정말 심심치 않게 자주 나오는 이슈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이 더욱 기대가 되는데 우리 김하영 캐스터가 안건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채용 비리죠. 먼저 한 사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신용평가원은 1998년 설립된 신용평가기관으로 직원 수 120명가량의 중견기업입니다. 기업 신용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일반 투자가에게 신속한 정보 전달을 주 업무인 것들은 다들 아실 텐데요. 신용도를 평가하는 기업인 만큼 신뢰도가 높아서 이 취업 관련 카페에서 한신평 준비 팁까지 올라올 만큼 취준생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높다고 합니다. 네. 지난 22일 마감된 인턴 채용 소식은 취업준비생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그런데 이 지원서 양식에서 특이점이 발견됩니다. 네. 한신평 지원서 기입 카테고리 중에 추천인을 기재하는 칸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해당 칸은 추천인의 성명을 비롯해서 소속과 관계, 그리고 사본 등 매우 자세하게 기재하게 설정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심지어 추가 버튼을 누르면 4명에서 5명 이상도 또 이렇게 따로 또 설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 지원자는 이 평등한 경쟁이 어려울 것 같았다. 추천인이 있는 지원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들러리가 되는 것은 아니냐. 뭐 이런 지원을 하면서도 마음이 착잡했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네. 따라서 오늘 취준생 인권위원회에서는 뿌리 깊은 채용 비리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노가 느껴지는 땅땅땅이었습니다. 네. 자, 이 기업 이름이 한국신용평가원, 신뢰가 정말 생명인 그런 네. 기업인데 이게 들어놓고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추천인을 기재하는 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추천인 제도라는 게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그냥 대놓고 특혜를 주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이게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클 텐데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그렇죠. 그 이력서 제출란에 항목인 추천란이 있는 경우는 만약에 추천인이 없는 경우에 이게 하나의 채용 비리 또는 그 불이익이라고 좀 볼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네. 채용 비리가 지금 민감한 시점에 이런 항목들을 열어놨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좀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인사팀에서 입장을 좀 보자면 실질적으로 내부 추천을 통해서 이제 외부에서 인력을 공급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직 적합도 또는 직무 적합도가 있는 인원을 채용받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최근 1, 2년 사이에서는 이런 거를 좀 지양을 해야겠죠. 제가 봤을 때는 한신평의 인사 담당자분들이 지금 이런 채용 비리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해 잘 모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네, 저도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쵸. 이렇게 공개적으로 추천인을 받는다는 게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간이 크다 약간 이렇게 네네.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이게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이런 채용 비리가 왜 발생하는 건지 그 뿌리부터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요. 그렇죠. 이제 진정한 뿌리부터 좀 얘기하자면 사실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유교 문화서부터 좀 출발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두레라든지 품앗이 이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남을 돕는 게 미덕인 사회가 돼버렸어요.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권력주의랑 연관이 되면서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과 연관이 되다 보니까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뿌리 깊은 문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뿌리가 깊다고는 생각했는데 유교 문화가 나올 줄은 그러니까요. 몰랐습니다. 이게 정말 예전부터 네. 이렇게 뿌리를 뻗어 온 건데 사실 한국에서의 채용 비리하면은 만약에 내가 직접 이런 일을 당했다면 저는 이거를 바꾸지 못할 것 같아요. 이게 뭐 회사 내부적으로는 절대로 안 통할 것 같고 뭐 기사화를 통하든지 언론에 노출을 해야 그나마 조금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정말 개인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화제를 조금 바꿔봐서 우리가 취준생 인권위원회다 보니까 취준생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맞지만 기업들의 입장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네. 일단은 제가 준비한 바에 의하면 한신평 측의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을 해보자면은 일단 한신평에서는 이런 추천 제도가 외국계 또는 IT 기업에서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네. 또는 이게 진짜 추천한 사람을 채용을 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 소위 내부 직원에 대해서 이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함이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인사관리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네. 내부 인원이 외부 인원 추천을 하게 되면은 네. 소위 이제 검증된 인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내부 직원의 동기부여 또한 챙길 수 있는 것이죠. 네.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인사관리 기술들이 최근에 1, 2년 사이에는 이게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꼭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된다면 소위 추천인이 없는 경우에는 지인 찬스를 활용을 했다고 누가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요즘에 좀 민감하죠. 그래서 없어져야 되는 사항 맞습니다. 네. 네, 사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에서도 이런 추천을 통한 채용이 굉장히 활발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약간 우리나라와의 차이를 살펴보면 일단 사회적인 인식 차이가 그쵸. 그런 게 좀 그렇죠.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긴 채용이라는 게 사실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을 뽑는 절차잖아요. 그러면 경영자나 회사 측의 의사결정 사항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이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모집, 그다음에 선발입니다. 지금 모집을 한 다음에 선발하는 과정에서 이게 특혜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이제 판단하는 과정인데요. 기본적으로 말씀하셨다시피 이 선발이라는 과정은 경영자의 의사결정 사항이에요. 우리 회사에 필요한 인력은 우리 회사의 기준에 의해서 이제 뽑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기준에서 좀 미묘한 것들은 이게 지금 사회에 지탄받을 수 있는 사회적 도리하고는 조금 연관이 별개로 좀 보셔야 된다는 사항인 겁니다. 네. 아까 뭐 송쌤이 이 한신평이 사회 분위기를 모른다고 할 정도로 지금 네. 올해 우리 정부가 기회평등, 공정,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채용 비리가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저희가 알 수 있는 사례를 봤었는데 또 최근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김하윤 캐스터가 간단히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7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15년 1월과 2016년 5월 사원 공채에서 면접 점수를 바꾸는 수법 등을 통해서 여성 응시자들을 대거 탈락시켰고요. 청탁받은 지원자들을 합격시킨 업무 방해 등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정부에서 이 피해자들을 적극 구제하기로 방침을 표한 이후에 억울하게 탈락한 피해자 8명이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처음으로 구제가 됐는데요. 구제된 이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가스안전공사 신입사원으로 채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잃어버린 시간은 어떻게 배상해야 할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네, 일명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면서도 사실 시간을 어떤 걸로 보상을 하겠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때 탈락한 취준생들은 정말 자기가 뭔가 부족해서 탈락한 줄 알고 몇 개월이나 더 취준 생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 한 탈락자 인터뷰를 좀 가져왔는데요. 네. 지금 탈락한 시간 동안에 이 탈락자는 지금 80통의 입사 지원서를 썼고 그다음에 필기 시험 또는 이런 인적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8개월을 지금 날렸다고 해요. 네. 이런 부분은 확실히 이제 보상이 돼야 되는데 보상을 정말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사실. 네. 이게 내부적으로 따로 나온 피해 보상들은 따로 뭐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가스안전공사 내부에서는 지금 구제자들이 2, 3년 정도 시간을 허비한 걸로 봐서 그 정도의 호봉을 인정해주거나 근속연수를 인정해주겠다고 지금 방침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법률 검토 후에 실질적으로 좀 다시 한번 보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좀 어쨌든 그 구제를 해주려는 노력을 한다는 점에서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호봉을 올려준다거나 근속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방법은 송 쌤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시간적 손해라는 것을 배상하는 차원에서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지금 저는 조금 의아한 것들이 공공기관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외치고 있는 것이 성과주의입니다. 성과주의. 네. 성과주의는 이 사람의 근속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이 사람이 일을 잘하면 보상을 해주겠다는 건데 그렇죠. 신입사원이 2년을 보상받는다고 하더라도 2년 차에 지금 숙련된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성과를 많이 못 내겠죠. 그러면 또 네. 내부적으로 승진이라든지 성과급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 지원책이라든지 대책이 조금 디테일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서 새로 들어오는 집단에 대한 반발심은 조금씩 있는데 네. 또 새로운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떤 특혜를 받았다, 뭐 피해받은 건 생각 안 하고 특혜만 받았다 생각하면 뭐 따돌림, 좀 뭐 집단적으로 왕따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8명 정도가 7월부터 합격을 할 건데 네.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내부 구성원들의 합의라고 좀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이제 제도적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조금 허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부 구성원들의 의식 수준이 같이 좀 올라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일단 어쨌든 이전에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채용 비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구제를 하고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뭔가 합의를 통해서 사람들을 어쨌든 다시 채용시키려는 그런 노력이 사실 전무하다시피 했었는데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좀 한 발 디뎠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이제 좋은 평가를 좀 내리고 싶고 하지만 지금 이거는 한 발짝에 불과한 것이고 앞으로 지금 수많은 판결들이 나와 있을 것이고 또 이게 확정이 되면은 손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정의가 될 겁니다. 네. 특히나 지금 이제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네. 특히나 대규모의 채용 비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구제안까지 마련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래도 적극적으로 조금 나서고 있는 상태인데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고 하면 어떤 게 이유가 그렇죠. 있을까요? 지금 이제 민법의 조항을 조금 보자면 민법에는 지금 390조에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사회에 좀 대입을 해보자면은 그 합격 기준에 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논리인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좀 미진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피해 자체가 좀 추상적이기 때문입니다. 네. 정신적 또는 시간적인 손해이기 때문이고 또 이것을 민법에 대입하기에는 취준생 보호법이 정말 빨리 나와줘야 되는데 대입하기가 조금 애매한 거예요, 사실은. 네. 그다음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고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 채용 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촌철살인 한마디 한다면 어떤 네네. 말씀해 주실까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계속 지금 채용 비리가 나오고 있어요.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핀셋형으로 자꾸 뽑아내려고 하지 말고 정말 우리나라 전반에 깔려 있는 것들을 좀 명확하게 보고서 이번 정부에서 그것을 다 지금 뿌리 뽑아서 소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수록 하는 것들이 정말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기업들이 많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어요. 뭐 사막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아니면 연탄을 나른다든지 그런 부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책임은 지금 채용 부분에서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 촌철살인의 한마디까지 잘 들었는데요. 오늘도 취준생 인권위원회를 위해 수고해주신 송진원 컨설턴트 그리고 김하윤 캐스터 모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